하녀 엄마.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먹는데도 범수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연휴 때 같으면 누나도 못 먹게 하고 범수 혼자 독차지를 하고 먹는 떡볶이인데 오늘은 왜 그런지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드님, 별로 맛이 없으세요? 통 못 드시네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범수를 쳐다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님, 어서 많이 잡수세요. 할머니가 범수 앞으로 그릇을 밀어놓았지만 범수는 좋아하는 어묵도 깨작거릴 뿐이었어요. 와! 떡볶이다! 엄마, 나도 많이 담아주세요. 학교에서 놀아온 누나가 코를 벌름거리며 범수와 마주 앉았어요. 은수야, 손부터 씻고 와야지. 많이 있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네! 대답과 함께 누나는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범수는 엄마의 높임말을 받지 않는 누나가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엄마, 왜 누나한테는 반말 써? 나한테도 반말 써라. 할머니도 그래라, 응? 범수가 사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엄마는 웃으며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아드님은 누나랑은 다르시잖아요. 누나는 엄마한테 높임말을 쓰지만 아드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손을 씻고 온 누나가 무슨 일인가 싶어 떡볶이를 먹다 말고 범수와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고는 곧 눈치챘다는 듯 깔깔대고 웃었어요. 범수는 그런 누나가 얄미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시끄러워! 뭐가 웃기다고 그래? 범수의 반말에 누나가 째려보더니 빈정대며 말했어요. 동생님, 태권도 늦으시겠네요. 얼른 가기나 하세요. 이게? 범수가 누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자 누나는 혀를 쏙 내밀었어요. 은수야, 우리 장손 범수님 체하시겠다. 약 올리지 말어. 할머니가 범수 편을 들어주었지만 범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태권도장에 가려고 범수가 일어서자 엄마도 범수를 따라 나섰어요. 아드님, 저도 같이 가요. 오늘 사범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학원비도 내야 해서요.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태권도장에 가니까 벌써 아이들이 준비운동으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범수가 왔는데도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면 기다렸다는 등 왜 이렇게 늦었나는 등 온갖 참견을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힐끔거리기만 할 뿐 범수에게는 말 거는 것조차 꺼렸어요. 사범님 죄송해요. 우리 범수 아드님이 조금 늦으셨죠? 엄마가 사범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사범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네, 네. 사범님은 처음 들어본 엄마의 이상한 말투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우리 아드님의 학원비를 드려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사범님에게 학원비를 건네고는 범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드님,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몰라, 빨리 가. 범수는 엄마가 창피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대며 수근거리는 동에 범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최범수 뭐야? 너희 엄마는 내 하녀냐? 그러게 아드님 하는 것 너도 봤지? 아이들이 놀리자 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발끈해 소리 질렀어요.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 하냐? 그럼 왜 너한테 높임말을 쓰냐?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반말을 팍팍 하는데. 하냐 아니야! 우리 엄마야! 소리치는 범수의 목이 갑자기 콱 메었어요. 주책 없이 눈물도 막 쏟아졌어요.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을 써주면 범수는 왕자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하녀가 되는 거였어요. 범수가 엄마에게 말을 낮추면 범수가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낮아지는 거였어요. 엄마가 하녀이면 범수는 왕자가 아니라 하녀의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하녀 아니야! 범수는 그대로 태권도장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태권도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주던 비둘기들이 놀라서 하늘로 솟구쳤어요. 싹스 노라네. 에잇!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범수는 보이는 것마다 뻥뻥 찼어요. 동네 강아지가 깨갱거리며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예끼 이 녀석아, 그렇게 아무거나 뻥뻥 차면 사람들이 다치잖아. 누군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범수는 움찔해서 뒤를 확 돌아봤어요. 아까 마트에서 범수와 엄마를 혼내던 그 할머니였어요. 오라, 누군가 했더니 아까 마트에서 엄마한테 반말 찍찍하고 높임말 받아먹던 놈이로구나. 말버릇이 못쓰겠다니 행동거지도 아주 몹쓸 놈이로구먼.
할머니는 눈썹을 잔뜩 축혀 세우며 범수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하루 종일 마음대로 되지 않아 범수는 머리에서 불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까부터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내 발로 내가 차는데. 범수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할머니의 말을 사납게 받아쳤어요. 뭐야? 요놈이 아주 고약한 놈이로구나. 위아래도 몰라보고. 너 어느 학교 몇 학년이냐? 내가 당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말에 범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에게 학교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할머니도 처음 보는 나한테 자꾸 놈이라 그러잖아. 할머니 말버릇도 고약하다. 뭐? 요놈이? 범수의 당돌한 말에 할머니는 기가 막힌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낯익은 목소리의 범수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 민지였어요. 민지가 범수 쪽을 향해 팔랑팔랑 뛰어오고 있었어요. 민지를 알아보자마자 범수는 귀까지 빨갛게 물들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지는 범수를 힐끗 보더니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설마 했는데 이분이 바로 민지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민지의 할머니라니. 게다가 이런 모습을 민지에게 딱 들키다니요. 범수는 속담에서나 보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쥐의 콧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 녀석이 보이는 대로 뻥뻥 차면서 걸어가길래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더니 다짜고짜 할미에게 반말로 대드는구나. 내가 이놈 학교를 알아내서 당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민지가 범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범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괴로운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갑자기 혀에서 쓴맛이 확 느껴졌어요. 보아하니 우리 민지 또래인 것 같은데 민지야 혹시 내가 아는 애냐?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뒤돌아서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발목에 커다란 쇠공을 차고 있는 듯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범수는 인상을 확 구긴 채 땅만 쳐다보았어요.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모르는 애예요. 범수는 순간 민지가 정말 고마웠어요. 얼굴이 예쁜 애는 마음도 곱다더니 민지는 할머니로부터 범수를 보호해 주려고 모른 채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민지는 달라도 완전히 달랐어요. 범수는 내일 학교에서 민지를 만나면 꼭 고맙다고 인사하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민지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범수는 꽹가리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런 싹스 노란 애는 아예 상대하지 마세요. 괜히 할머니 기운만 빠져요. 민지가 범수를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지도 범수에 대해 할머니와 똑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하긴 마을씨가 그 모양이니 싹수가 노란 놈이지. 하도 괘씸해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줄까 했더니 우리 손녀 덕분에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라. 얼른 가요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의 팔을 끌고 걸음을 옮겼어요. 발자국 소리가 제법 멀어질 때까지 범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겨우 고개를 든 순간 뒤를 돌아보던 민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민지는 범수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그럼 민지를 범수는 안타까운 눈으로 쫓았어요. 그런 게 아닌데. 범수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 고였어요. 혀끝에 찰싹 붙어있는 반말을 당장이라도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귀에서는 민지의 입에서 나온 싹수 노란애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메아리가 되어 울렸어요.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강아지가 범수를 힐끗 보더니 한쪽 다리를 들고 시원하게 오줌을 쌌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 범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굳어버린 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다시 반말 써. 할머니도, 응? 울어서 눈도 코도 빨개진 얼굴로 범수는 엄마와 할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더는 엄마와 할머니의 높임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높임말을 들을 때마다 몸에 가시가 박히는 것처럼 느껴져 범수는 한마디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님 왜 그러세요? 태권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범수의 몸을 살폈어요. 할머니 잘못했어. 손자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범수라고 해. 응? 아드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러는 사이에도 엄마는 눈도 깜짝 않고 범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범수는 엄마의 높임말이 듣기 싫어 고개를 마구 흔들었어요. 싫어, 싫어, 아드님, 싫어. 제발 그냥 아들이라고 해. 범수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찡긋 눈짓을 보냈어요. 엄마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어요. 엄마는 범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약속하세요. 이제부터 누구에게나 높임말을 잘 쓰겠다고요. 그럼 저도 아드님께 다시 편하게 말할게요. 엄마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범수는 눈물을 닦고 얼른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할게. 요. 앞으로 높임말 잘 쓸게. 요. 그래 착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범수의 머리를 쓰다듬자 범수도 와락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가 해주는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렸던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반말이 푹신푹신한 솜니불처럼 편안했어요. 우리 장손 범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아가 괜찮니? 할머니가 범수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할머니 미안. 아니 죄송해요. 다신 할머니 마음 아프지. 아니 편찮으시지 않게 할게요. 오냐 오냐 내 강아지. 할머니는 범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현관문이 열려있네요. 범수 왜 울어? 누나가 들어오다가 퉁퉁 부은 범수의 눈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속상했어. 요. 범수는 떠듬떠듬 누나에게 높임말을 풀어놓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누나에게 살짝 윙크를 해줬어요. 저녁밥을 먹는 내내 범수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범수야, 떡갈비 맛있지? 네, 아빠. 범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에 떡갈비를 우적우적 쑤셔 넣었어요. 아빠가 싱긋 웃었어요. 범수야, 숙제는 다 했어? 누나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네, 누나. 범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밥만 푹푹 떠먹었어요. 우리 장손 범수가 저렇게 예쁘게 높임말을 쓰니 집안이 아주 화목해진 것 같구나. 역시 우리 집 장손은 다르다니까. 범수야,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도 밥. 아니, 진지 많이 먹으세요. 아니, 잡수세요. 엄마가 흐뭇한 얼굴로 범수를 바라보았어요. 범수가 높은 말을 하니 엄마가 왕비가 된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하다. 엄마는 진짜 왕비라도 된 것처럼 우아하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들었어요. 범수는 높임말이 처음 배우는 외국어처럼 어렵고 어색했어요. 누나가 자꾸 킥킥대니까 부끄럽기도 했고요. 이미 반말로 혀가 굳어버렸는지 높은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범수에게 그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휴,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는 있었지만 범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강아지님 진지 드세요. 범수야 같이 가자. 언제나처럼 학교 가는 길에 주한이와 마주쳤어요. 주한이도 이제 태권도장에서 범수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 하는 것을 봤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놀리지는 않았지만 주한이도 속으로 자기를 놀렸을 것 같아 범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범수의 예상대로 주한이가 어제 일을 물었어요. 범수는 아예 대답을 안 할까 하다가 주한이가 오해할까 봐 짧은 말로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가 장난친 거예요. 범수의 말에 주한이는 입을 쩍 벌리고 그 자리에 발이 붙은 듯 우뚝 서버렸어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범수를 바라보던 주한이는 정신을 차리고 범수를 쫓아왔어요.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주한이가 범수를 흔들며 말했어요. 주한이도 범수의 높임말에 화들짝 놀랐나 봐요. 범수도 주한이에게 반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약속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건 사나이로서 할 행동이 아니니까요. 아, 저쪽에서 민지가 걸어오고 있어요. 민지가 말을 걸어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최범수! 민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너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완전 실망이야. 우리 할머니한테 아주 버릇없이 굴었다며? 민지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어요. 범수는 부끄러워서 목까지 새빨개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주한이는 멀뚱멀뚱 범수와 민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게요. 범수는 뒤에 요자를 거의 안 들리게 입에서 웅얼거렸어요. 뭐? 뭐라고 한 거야? 어제 어떻게 된 거냐니까. 민지는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범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범수는 또 입안에서 요를 웅얼거렸어요. 민지가 들었을까봐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축 흘렀어요. 한편으로는 민지가 범수의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만 봐주는 거야. 다시 또 그랬다간 완전 절교야. 민지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하고는 교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민지가 사라지자 범수 옆에 붙어있던 주한이가 다시 호들갑을 떨었어요. 왜 그래? 왜 우리들한테 다 높임말을 하는 건데? 주한이가 범수가 삼킨 높임말도 다 들었던 거예요. 범수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주한이에게 어제 일을 털어놓았어요. 꼬박꼬박 높임말을 하면서요. 엄마랑 약속을 해서 반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높은 말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뭐? 으하하. 범수의 말을 들은 주한이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어요. 하도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범수와 주한이를 쳐다봤어요. 웃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주한이는 범수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웃었어요. 숨도 못 쉴 만큼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웃은 다음에야 주한이는 겨우 웃음을 멈췄어요. 그래도 아직 얼굴과 입꼬리에는 웃음이 남아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한테까지 높임말을 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 너 동생들이나 강아지한테도 높임말 할 거야? 강아지님 진지 드세요 이러면서? 주한이는 겨우 멈췄던 웃음을 다시 터뜨렸어요. 강아지님 진지 드세요 하면 진짜 웃기겠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으하하. 범수는 그런 주한이가 얄미워 한번 째려보고는 교실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더니 범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범수 어머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셨구나. 덕분에 우리 범수의 반말 버릇이 깨끗이 고쳐졌네. 범수는 살며시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높임말이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니란다. 어머님도 윗사람에게 높임말을 잘 쓰라는 뜻으로 그런 약속을 하셨을 거야. 범수는 선생님의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친구들에게는 반말 써도 돼요? 범수는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엄마랑 약속했는데도요? 그렇다니까 대신 말에도 온도가 있으니까 친구 사이에도 따뜻한 말을 해야겠지? 야호! 범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어요. 목구멍을 꽉 눌렀던 무언가가 드디어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이 목구멍에서 근질거리며 끊임없이 기어올랐어요. 범수는 제일 먼저 주한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야, 김주한, 너 아까 나한테 들은 높임말 다 내놔. 범수는 주한이의 머리를 팔로 감싸며 장난쳤어요.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네가 한 거지. 주한이가 캑캑거리며 대답했어요. 민지야, 너한테는 아까 높임말 한 거 그냥 줄게. 안 갚아도 돼. 범수가 민지에게 윙크를 찡긋 보냈어요. 어머, 별꼴이야. 새침대기 민지가 놀라서 돌아앉았지만 민지의 입꼬리에는 웃음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와, 이제야 살 것 같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범수의 힘찬 목소리가 학교 단바크로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꼬리를 물고 따라 나갔어요.